전남 보성이 낳은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홍암 나철 선생. 문과에 장원급제해 탄탄한 관료의 길을 걷던 나철 선생은 경술국지 뒤에 을사오적을 처단하려다 10년형을 받았습니다. 특사로 풀려난 나철 선생은 단군 신앙을 토대로 대종교를 장시하고 많은 애국지사를 길러냈습니다. 일제는 대종교가 빠르게 퍼져나가자 이를 두려워한 나머지 불법화했습니다. 결국 홍암 나철 선생은 황해도 9월산에서 곡기를 끊고 수도하다 순절하고 말았습니다. 이 밖에 전남 한평에는 임시정부 청사가 복원되어 있고 장흥 해동사에는 안중근 의사의 위패도 모셔져 있습니다. YTN 김봉환입니다.
대종교의 역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대종교의 역사는 이게 기원전 2333년으로부터 더 124년 더하는 개천 4473년도에 처음 이제 대종교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한국 유사에 보면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이게 인간 세계를 보니 가히 홍이 인간 할 만하다 하여가지고 내려오신 그 해를 이제 대종교에서는 개천년으로 보는 거거든요. 환웅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124년 동안 교화를 펼치신 이후에 그게 이제 BC 2333년도에 처음으로 나라를 세우니 그게 이제 고조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조선을 세운 시기로부터 124년 전이 처음 하느님의 아들 환웅이 이 땅에 내려오신 때이기 때문에 대종교의 이제 그 시작은 그때로 보는 거죠. 그래서 대종교에서는 기원을 개천 기원을 씁니다. 2334년에다가 124년을 더한 것을 개천 기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철 대종사라고 하시죠? 네네. 그분은 대종교에 이제 어떤 관계가 있으신 분인가요? 홍암 대종사님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천신교가 계속 이제 고려 때까지 이어져 오다가 고려 원정 때 우리가 몽고 침입을 당하거든요. 그때 그 몽고가 우리나라에 있는 고유 종교를 이제 탄압을 해서 교문을 이렇게 폐쇄를 해버려요. 그때로부터 이제 하늘교가 계속 이렇게 침잠이 오다가 민중 속에서는 그냥 하나님교로 삼신할머니교로 이렇게 침잠이 오다가 1909년에 홍암 대종사님이 해가지고 그 맥이 다시 이어진 겁니다. 20세기 초에는 우리나라에 민족 종교가 많이 이제 생성되잖아요. 천도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증산교, 뭐 백백교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 종교가 많이 생성되는데 그때가야 조선으로 따지면 굉장히 이제 혼란한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조선 말기였기 때문에 민중들이 혼란한 시기에 이렇게 안정을 희구하다 보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치가 없나 이래서 이치를 갈구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이제 큰 사람들이 이렇게 원력을 내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최재호 같은 스승도 나오시고 그다음에 강진상 같은 스승도 나오시고 여러 이제 인물들이 많이 출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도탄에 빠진 민중들에게 이제 희망의 빛을 들이오는데 그 가운데 홍합 나철 대종사님은 그분들과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비록과 더불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천신교가 있었다. 그 천신교가 계속 이제 시대별로잖아요. 이름만 바꿔서 이어져 오다가 그 마지막이 고려 원정 때였는데 그 고려 원정 때부터 이제 조선 말기까지 거의 700년 동안 교문이 닫혔다가 지금 하느님의 뜻이 다시 이제 우리에게 전달돼가지고 다시 우리가 하늘교를 잇게 됐다 해가지고 거듭 빛난다 해서 중광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교를 창교하는 게 아니라 오래전에 우리 민족이 믿어왔던 하느님교가 다시 그 하늘의 운수가 이 시기에 열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밝은 운수를 홍함이라는 인물이 받아가지고 대전교를 중광하게 되는 겁니다. 1863년도에 전라도 나간 보성읍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1986년에 63년에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29세에 늦게 이제 과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과거에 그게 갑과 을가가 있잖아요. 이분이 이게 을간과 병가에 급제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 당시 임금님 옆에서 임금님의 행동 일주를 다 적는 기거주라는 직함을 가지고 하시다가 이제 나라에 그 당시 이런저런 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은 가운데 이제 일신의 이제 안위를 돌보지 않고, 그 다음 자기가 생각하기엔 더 이상 이제 이런 관직에 있는 것들이 큰 의미를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관직을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1905년 우리가 이제 의사늑약을 맺잖아요. 그것들 속에서 이제 나라를 되찾고자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거기 일본에 가가지고 외교 활동을 통해가지고 이게 사람의 바른 도로서 있잖아. 설득을 하면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러일 전쟁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세계 정세의 변화들 속에서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되시고 대전교를 중광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알려진 바로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대종교가 뭐 일제에 많은 그 탄압을 받았고 또 뭐 순교자도 굉장히 많고 적극적으로 뭐 청산이전도나 봉오동전도 등등해서 주력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싸울 수 있었던 것도 대종교라는 단체의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홍합 대종사가 돌아가신 이후에 국내 이제 독립운동 진영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변문을 보면서 홍합 대종사님의 죽음을 육신제로 표현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919년에 우리가 3.1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건 정말 그 당시에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서울대 사회학과의 신영화 교수님 쓰신 글을 보면 조선이 멸망했을 때 소위 말하면 기층 민중들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나라에 있잖아요. 세금도 바치고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나라의 끝이 이 지경이 됐냐. 이러니까 그 소위 말하면 그 지배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던 거예요. 또 지배자들은 이 나라가 망했는데 저 아래 것들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힘을 합해서 있잖아요. 한다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대한민국에는 어찌 보면은 윗사람을, 양반은 양반대로, 아랫사람 아랫사람대로 서로서로 불신이 커가지고, 이 나라가 독립을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나라가 일제로부터 지배를 받게 된 이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방향성을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대종교가 그야말로 그 당시에 대종교가 중강이 됐기 때문에 이 결례가 단군 한백업님의 한 자손이다, 우리가. 이게 우리 이 땅에 유교가 들어온 거는 뭐 길게를 보면 아주 오래되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근래의 조선으로 따지면 그 역사가 일부분이 우리나라의 4,000년, 5,000년 역사에 보면 일부분이 지나지 않는데 그 역사의 그 부정적인 면을 통해 가지고 우리 고유의 있잖아요. 본래의 모습을 있잖아요.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 대종교가 중광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단군 한백업님의 큰 틀 속에서는 양반이고 쌍놈이고 우리가 다 한결해라는 거예요. 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사회의 불신들을 종식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은 바로 단군의 홍인간이고 우리가 단군 배달 민족으로서 한결해라는 한 자손이라는 한 뿌리라는 것들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독립운동도 일어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사실상 그
홍암 대종사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일단 대종교 내부에 있는 홍암 대종사님으로부터 큰 감화를 받은 집단으로부터 먼저 큰 결심이 생기죠. 이제 대종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만주에서 있잖아요.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 가지고 우리가 정말 통일을 해야 한다. 소위 말 독립을 해야 한다. 이래가지고 1917년, 18년도에 이제 그 독립군단이 형성되고 1920년 6월달에 봉오투 전투가 생기고 10월달에 청산리 전투가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1918년도에 이제 만주에서는 이제 무호 독립선언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혈전투쟁을 통해서 빼앗긴 나라를 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무호 독립선언을 하거든요. 그 힘에 의해 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1919년에 독립선언문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3.1운동이 일어나는 거고 이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당시 나찰 대종사께서 이렇게 하거신 후에 그렇죠. 그 성화 봉송하듯이 맞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맞습니다. 민중의 이 아까 얘기했던 갈등, 네. 양광화, 상농 갈등, 네. 이게 지금 많이- 치유가 돼서 네, 맞습니다. 결국은 지금 3.1운동까지 갈 수 있는 네, 힘이 네, 됐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잘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동기?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이제 근현대사하고 좀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근현대사가. 왜냐면, 독립운동을 하고 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왜 건국절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적 세력들이 소위 말하면은 해방 이후에 이게 미국을 등에 지고 이렇게 이 한방들을 다 정치 권력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역사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우리가 1950년도에 남북전쟁이 터져가지고 대종교에 있는 많은 원로들이 납북되고 또 월북하시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것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대가 어찌 보면 이제 미국의 힘에 의해서 근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 자체에는 그 당시에 이제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소련과 이렇게 소위 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대척점을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일본으로 세웠다가 일본이 아닌 그걸 한반도 쪽으로 위로 올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반도 자체가 사회주의 되는 것에 대해서 늘 경계를 했었기 때문에 남북한 그 분단선에서 이 남한에 대한 경제적 원조뿐만 아니라 정치적 원조, 그 다음에 문화적 원조. 근데 제일 큰 건 종교적 원조가 엄청나게 컸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쉽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그 나라 사람들의 정신을 한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통해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여러 가지 그 경제 원조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그런 그 왜곡된 근현대사가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